자,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요,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실제 국정조사, 장애 집회, 탄핵, 고발장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당장 내일이죠. 특검법, 검사 탄핵 국정조사 분수령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민주당이 이걸 전부 다 늦추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늦추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내일로 예정돼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12월 10일 재표결이 이루어지고 해병대원 국정조사도 12월 초 처리가 가능성이 점쳐지고 검사 탄핵도 12월 달로 지금 늦춰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갑자기 왜 늦출까? 그러니까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 좌파들이 당장 28일 날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무조건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얘네들이 이걸 왜 늦출까요? 자, 결국에는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내부 분열을 노리는 거예요. 실제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과 관련돼가지고 제대로 된 마침표를 못 찍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지금 계속해서 내부 다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노리면서 지금 이 특검법에 이탈표를 노리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게 먹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들이 왜 이걸 이렇게 늦출까요? 저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 바로 개딸들 때문이죠. 개딸들. 바로 이재명 지지층들 때문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잘 보세요. 지금 어찌됐든 이재명은 재판장에서 법리적과 논리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연이라는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절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자, 이러면 이재명이 해야 될 건 딱 뭘까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여론전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전. 자, 그런 가운데 개딸들한테 뭐를 해줘야 될까요? 그 여론전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던져줘야 됩니다. 자, 그게 뭐겠어요?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거대 의석을 가지고 이런 거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희망 고문인 거죠. 그러니까 개딸들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재명 아바이가 조만간에 특검법 재표결 한대. 우리 이재명 아바이가 조만간에 해병대원 국정조사도 한대. 우리 이재명 아바이가 저 독재 검사도 다 탄핵을 하겠대. 이렇게 지금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무죄를 법리와 논리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니까 그걸 장애로 끌고 나가고 있고, 장애로 끌고 나감에 있어서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그걸 몰아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계속 질질 끄는 겁니다. 자, 그런데 되겠습니까, 신규 여러분들? 안 되죠. 왜냐?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할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우리 거 하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네, 민주당 좌파들이 국정조사, 장애집회, 탄핵, 고발 한두 번 했습니까? 실제 제가 통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난 국정조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만 무려 104명을 채택했습니다. 동행 명령자만 무려 27건, 역다 최다를 기록했어요. 자, 뭐라 말씀드렸죠? 지난 10월 한 달 내내 첫 번째 국감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를 마무리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항상 뭐 했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증인들을 신청해 놓고 그분들이 증인으로 출석을 안 했을 때 마구잡이로 고발장을 남발을 했어요. 자, 얼마나 남발을 했느냐? 반년 만에 국회 증인 고발이 무려 93건이래요. 20대 국회 4년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좌파들의 말도 안 되는 독주라는 거죠. 그러면 뭐만을 위하는 겁니까? 오로지 이재명 방탄만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고발 남발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다못해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거. 네, 계속 하는 겁니다. 똑같은 주어를 가지고 똑같은 거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어떻다고요? 재방송이라고요. 똑같은 구조 속에서 주어만 바뀐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올 게 더 이상 없어. 나올 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똑같은 주어로서 똑같은 걸 또다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게 없다 보니까 개딸들한테 뭔가를 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걸 계속 지연을 하면서 개딸들의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할 때 우리는 우리들 거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이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재명 무죄의 기세가 올랐대요. 전 잘 모르겠어, 기세가 올랐는지. 그냥 기세가 오르는 척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용산 여당 검찰을 동시에 압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삼아야 될 건 무엇이냐? 단순히 용산 여당 검찰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뭘 하느냐? 한동훈을 압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동훈,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을 쓰라고요. 저는 말할게요. 너나 잘하세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재명이 당에다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말바꾸기 사례를 찾으라고. 누구? 한동훈의 말바꾸기 사례를. 근데 이건 어렵지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말을 바꾼 사람은 이재명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는 한동훈도 말을 많이 바꾸지만 이재명이 누구한테 말 바꾸기로 손가락질 처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심지어 민주당이 뭐 하느냐? 한동훈 특검법에 시동까지 걸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만 때리고 검찰만 때렸다라면 이제 국민의힘도 함께 공격을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주어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한동훈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요? 네, 이거 어떻게 막으면? 저는 오히려 한동훈 지지자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한동훈이 전지전능하잖아. 다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다 할 수 있다면서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해주겠지. 이분들이. 네, 이 세 분이 해주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특검법은 이분들이 잘 막아주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면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한동훈 특검법은 저 세 사람이 알아서 막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요? 자, 결론적으로 이재명 좌파들이 지금 이재명 방탄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떤 작당질을 벌이는지 알아보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지금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실제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사법부를 압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이 뭐 하고 있냐면요. 이런 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한다고요? 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말뿐이 아니라 뭐까지 했다라는 겁니까? 실제 이렇게 선거법 주요 내용까지 법안 발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완화하는 거예요. 자, 신규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럼 앞으로 이제 선거 치를 때 허위사실 공표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선거를 치를 때 후보자 비방해도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한 겁니다. 이거 누구 맞춤입니까? 이재명 맞춤이잖아요. 이재명 맞춤. 왜냐? 그 누구보다 허위사실 공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그 누구보다 욕잘하는 사람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위한 맞춤형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발의까지 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게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됩니까? 안 되죠. 왜냐? 우리에게는 윤석열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저 법안과 관련돼서 뭐 하면 됩니까?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통과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이 이게 안 되니까요. 이제 뭐까지 하느냐? 자, 이런 것까지 하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선거법 2심의 방어를 총력하면서 위헌법률 심판 검토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네?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을 검토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이행됐었던 그 선거법이 어떻게 위헌입니까?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선됐던 모든 사람들은 다 무효 처리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부터 배치를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네? 아니, 현행 대한민국의 선거법에 따라서 지난 총선이 치러졌는데 그에 따라 자신들이 배치를 달아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효다? 이게 위헌이다? 니들부터 배치를 떼,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모순적인 얘기를 왜 할까요?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한 거죠. 왜냐? 위헌법률 심판이 법원이 받아들이게 되면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재명 선거법은 재판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 꼼수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걸 법원이 받아주면 안 되죠. 저는 절대 법원이 안 받을 것이다. 그리고 왜 받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이 선거법을 가지고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런 과정 속에 지들도 배지를 달았는데 이걸 어떻게 위헌이라고 말합니까?
위헌이라고 말할 거면 애초부터 얘기를 해야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유죄가 나왔고 그게 민주당한테 굉장히 뼈가 아프니까 지금 별의별 꼼수를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선거법 개정에 위헌법률 심판까지. 그야말로 이재명 맞춤형 방탄을 위해서 이제는 법까지 뜯어고치려 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보내야죠. 빨리 보내야죠. 네, 이제는 하다 못해가지고 법까지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빨리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보내는 것 중에서 지금 한 가지를 바로 잡아야 될 게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위증교사 재판을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실제 판결문이 이재명은 무죄인데 김진성, 위증 증인은 유죄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실제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는데 위증 교사는 무죄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위증도 있었고요. 교사도 있었어. 근데 위증 교사는 무죄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김동연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제가 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예시를 들었습니까? 살인범 예시를 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잘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 교사자가 막연하게 살인범의 살현을 예기했다고 해서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해한 경우 이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게 바로 김동연이 이재명 무죄를 주기 위해서 내려놓은 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시는 완전히 틀렸고요. 이거는 이재명 위증교사에 적용도 못하는 예시입니다. 하나하나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노란 색깔. 교사자가 막연하게 살인범의 살인을 예견했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은요, 막연하게도 안 했고요. 예견도 안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놓고 전화를 했어요. 심지어 김진성이 모르겠다고 말했는데 기억을 주입시켰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막연하다, 예견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뭐라고 썼습니까? 살인범이 예상치 못한 특정인을 살해한 경우 이에 대한 교사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상치를 못했다고요? 어떻게 예상치를 못했습니까?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줬고 그 변론 요지 테두리 안에서 법정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물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예상을 못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김동연은요, 이재명이 그런 얘기 들었다가 해주면 되지라는 녹취로, 이재명이 텔레그램으로 변론 요지서를 보내준 녹취로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한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판결문 결과부터 그 안에 있는 예시까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걸 뒤집어야죠. 제가 그래서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한 가지만 뒤집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 위증교사죄 성립 요건이 어떻게 있다고요? 크게 세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 가지를 인정을 했어요. 증인의 위증 행위, 교사범의 교사 행위. 반면 뭘 인정 안 했습니까? 위증을 시키겠다는 고의성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겁니다. 그럼 말인즉슨 바꿔서 얘기를 하면 검찰은 고의성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 이재명 측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증인의 위증 행위와 교사범의 교사 행위를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은 두 개를 뒤집어야 되는데 검찰은 몇 개? 한 개만 뒤집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뭘 보면 될까요? 이 고의성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물증을 통해서.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이 고의가 있다라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동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동기에 따라 그 범행을 저지를 고의성을 우리가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김동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재명은 무죄를 주면서 김진성은 유죄를 줬어요. 말인즉슨 김진성은 위증도 했고 심지어는 위증을 한 동기도 있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 이재명 어땠습니까? 교사는 했는데 교사에 대한 동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앞뒤가 맞는다고 보세요. 앞뒤가? 지금 김진성이란 사람을 주어로 뒀을 때 위증도 했는데 범행의 동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을 뒀을 때 교사는 했는데 동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실제 김동연이 이재명은 무죄를 주면서도 김진성은 유죄를 줬잖아요. 그러면 김진성은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건 김진성이 그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있어야죠. 사유가 있어야죠. 이득이 있어야죠. 근데 이 판결문 안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유죄를 내렸어. 잘못을 했대. 범행을 저질렀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위증을 저질렀는지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런 위증을 했는지 계기가 있어야 되고, 왜 그런 위증을 했는지 이와 관련된 배경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무조건 망치만 두들긴 거예요. 자, 이렇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 가지고 모든 언론들이 다 물어봐요. 모든 언론들이. 자, KBS도 물어봅니다. 위증이 있었지만 위증교사 무죄냐? SBS도 위증이 있었지만 위증교사가 없다. TV조선도 김진성 위증 유죄,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자, 채널A도 증언 당사자 자발적 위증, MBN도 김진성 스스로 위증한 셈. 자, 심지어 누구까지? JTBC까지 얘기합니다. 부탁 없었는데 스스로 위증, 범행 동기 설명 없는 판결문. 자, 어떻습니까? 지금 김동연이 이 판결문 안에 어떤 걸 빼먹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MBC만 없어. MBC만.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지금 김동연이 빼먹은 김진성이 위증을 했던 동기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동기가 누구랑 이재명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 둘해야지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니까. 김진성이 이재명을 위해서 위증을 했던 그 경행의 동기,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이 김진성이란 사람한테 위증을 교사했던 그 동기, 그 배경들을 우리가 파악해보면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녹취록이에요.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요. 실제 김진성이란 사람이 어떤 것에 관여가 되어 있냐? 바로 백현동 사업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이재명의 위증교사를 찾아낸 것도 어떻게 찾아낸 겁니까? 백현동을 수사하던 과정 속에서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다가 검찰이 이러한 녹취록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위증교사로 기소가 됐고 재판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과정 속에서 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백현동 개발 참여한 김진성, 판결문에 빠진 이재명과의 역학관계. 자, 언론들도 알고 있어요. 네? 김동연이가 눈 가리고 귀 막은 걸 언론들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재명이 김진성과 어떻게 통화가 연결이 됐느냐? 바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정진상을 통해서, 정진상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김진성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다이렉트로 김진성한테 전화를 건 게 아니라 어떻게 정진상, 김인섭이란 사람을 거쳐가지고 김진성한테 위증을 교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녹취록에 다 나와요. 녹취록에. 자, 일단 김진성이 얼마나 김인섭이란 사람과 연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 좀 저기 하고 있어서요. 재판하고 계셔서. 자, 누구라는 겁니까? 김인섭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인섭의 재판을 누가 신경 쓰고 있느냐? 김진성이 신경 쓰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냥 일단은 제가 좀 대응하고 있으니까 알고는 계시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김인섭과 밀접 관계가 있느냐? 실제 과거 김인섭이가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김진성이가 1년 동안 수발까지 들 정도예요. 즉, 김진성과 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은 굉장히 밀접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김진성을 뭘 노린 걸까요? 자, 다른 것도 아닙니다. 백현동이에요. 더 나아가 이재명이 김인섭을 모릅니까? 압니다. 왜냐? 이재명이 말했잖아. 녹취록에서. 뭐라고? 인섭이 형님이라고. 이재명이 말했잖아요. 김인섭 씨도 아니고요. 그게 누구야도 아니고요. 인섭이 형님이라 그랬습니다. 인섭이 형님. 즉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 김인섭을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지금 뭐가 진행되고 있었다고요? 김진성의 녹취록에 따르면 어떻게? 지금 김인섭이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고 그 재판을 지금 김진성이 대응하고 있다라는 녹취록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김진성은 이재명한테 뭘 원했던 걸까요? 저 재판에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네. 저 재판에 김인섭이란 사람의 재판에 이재명이 권력자로서 조금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해관계가 맞게 되는 겁니다. 왜냐? 녹취록이 나오거든요. 어떤 녹취록? 이렇게 나옵니다. 자, 김진성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가 정 실장한테는 잠깐 전달해달라고 했었는데, 즉 뭐 하는 겁니까? 김진성이 정진상을 통해서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인섭이 형님이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라고 전달해달랐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정진상뿐만이 아니라 누구? 여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넌지시 이제 백종성 선배한테도 내용을 얘기했죠. 누구? 이재명 측근이 백종선한테도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김진성이 여러 차례 김인섭의 재판과 관련돼서 이재명 측근들한테 SOS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섭이 형님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섭이 형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요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취지로서 이재명 측근인 정진석과 정진상과 더 나아가서 백종선한테 SOS를 보낸 겁니다. 누구 귀에 들어가라고? 이재명 귀에 들어가라고.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이해관계가 맞죠? 왜 김민성이 이재명과 함께 위증교사를 저질렀는지, 왜 위증을 했는지 우리는 이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 김진성이란 사람의 위증이 필요했던 것이고, 김진성이란 사람은 인섭이 형님의 재판에 있어서 이재명의 SOS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진성은 위증 동기와 이재명의 교사 동기가 김인섭이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동윤은 이 모든 전후 관계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내놓고 이와 관련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고의가 없어요? 이게 고의가 없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김진성이라는 사람한테 위증을 교사했을까요? 더 나아가 김진성은 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하더라도 이재명을 위해서 위증을 한 걸까요? 바로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배경? 김인섭이라는 매개체로서 이 사람들이 이득관계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빼먹었다고요. 자, 그럼 뭐겠습니까? 앞으로 검찰은요, 이걸 부각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 증거가 있잖아. 그리고 이 증거를 통해 우리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김동연이 부정했던 그 고의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두 가지는 인정했으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재판이 지금 어떤 식으로 벌어지면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이런 과정 속에 검찰은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배경을 앞으로 위증교사 2심 재판에 있어서 부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좋은 시기입니다. 이걸 부각할 수 있는 앞으로 시간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자, 조만간에 뭐가 열립니까? 그 김인섭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옵니다. 언제? 내일. 자, 실제 이 당시 이 재판 과정마다 김진성이 뭐라 말했냐면요. 불었어요. 김인섭은 성남시 비선 조직이며 영향력 행사를 했다. 심지어 이재명은 백현동 로비스트 관여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김진성도 이재명과 김인섭의 관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언과 물증에 따라서 법원도 뭐 했습니까? 인정했습니다. 이 김인섭이 이재명 친분을 이용해서 백현동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더 나아가 김인섭과 이재명은 특수관계라는 걸 다 인정한 거예요. 즉 뭐 하는 겁니까? 이번 대법원 선고의 판결문에 따라서 이것을 이재명 위증교사의 배경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따라서 뭐 하는 겁니까? 김인섭이란 사람을 중심으로서 이재명과 김진성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즉 김진성의 범행 동기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재명의 범행 동기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는 뭘? 고의성을 입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했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은 얘기했어요. 더 나아가 제가 없는 얘기했습니까? 있는 얘기했습니다. 뭐에 따라? 녹취록에 따라서. 뭐에 따라? 판결문에 따라서. 뭐에 따라? 진술에 따라서.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김동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문을 내렸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판결문 뒤질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증거와 충분한 증거와 더 나아가 앞으로의 대법원 선고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어낼 수 있다라고요. 지금은 민주당 좌파들이 단순히 이재명 무죄에 나왔다 만세를 부르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이들에게 역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난파선에 자기들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한 번 잃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무죄 나왔다고 만세 부르잖아요. 이재명 지금 침몰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나중에 호재가 돌아갈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좌파들이 더 큰 난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한테. 네, 많은 분들한테. 왜냐?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좌파랑 다르다고요. 쟤네들처럼 그냥 논리도 없고 법리도 없고 무조건 이재명의 무죄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이재명이 유죄이며 이재명을 왜 엄벌해야 되는지 그것을 법리와 논리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법부 압박이라는 수단은 똑같겠지만 그 내용은 다르다고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한테 지금 김동연이 인정하지 않은 그 녹취록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그 녹취록 내용 안에서 우리가 뭘 입증해낼 수 있는지, 이걸 통해 우리가 2심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내용을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이재명과 이재명 아바이와 개딸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계속할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그렇기 때문이라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명의 무죄 선고 한 번 나왔다고 우리 지지 않았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자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왜 걱정하시고 왜 스트레스 받는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논리적이어야 되고 좀 더 차가워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저도 김동연이라는 사람의 고향, 김동연이라는 사람의 배경, 김동연 어떤 사람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먹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김동연이 전라도 출신이라고 재판부가 야, 그래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김동연이 운동권이라고 그런 배경을 검찰이 말한다고 재판부가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죠. 우리는요, 그러면 별개로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재판장에서 먹힐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그에 따라 지금까지 김동연의 재판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그 판결문과 관련돼서 하나하나 뜯어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더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 것이고, 중요한 건 저는 이번 기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겠습니까? 김동연이라는 사람을 좌천 보내야죠. 좌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문 내려놓고 중앙지법에 있다?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은 서울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앞으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사법 질서를 완전히 흔들릴 수만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인사고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인사고과를 통해서 김동연은 당연히 좌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 판결문은 김동연한테도 오히려 악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여론들을 우리가 띄워보자고요. 그게 저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역할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눈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외출 예정이 있으신 분들요, 눈길 꼭 조심하시고요. 다치지 않으시도록 당부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